누가 복분자님 영상으로 내 목소리 들었는데. 나도 복분자님 영상으로 내 목소리 들었어. 일단 대학보다 부설을 먼저 풀고 와 짜. 부설이 이지합니다. 아우 많이 이지하죠. 괜히 부설이겠습니까? 하긴 부설부터 좀 이지했는데. 부설하지. 제가 부설 때 또 평균 88점이야. 그때 되게 잘했는데. 너랑 봐. 5개 다 맞았어. 물론 뒤에 나 풀었어. 왜냐면 부설 풍경하니? 네, 안 하면 딴 일처럼 얘기해. 여기 있나지? 준영아 부설 볼 거야. 대하에서 부설보다는 대하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고. 근데 부설고가 어딨어요? 경대 옆에. 경대 옆에요. 경상대 그 후문 굴다리 있잖아. 부설고에 대가 없잖아. 그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마을 그렇죠. 마을로 같은데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버스가 가는데 똥냄새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 진짜 진영고 가도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역 가는 길에 우리 어디 있어요? 진영고도 뭐 다 그런 밭이에요. 네? 밭이에요. 진영고 그렇죠. 운이 아닌데요 지금. 진양고 근처에 공사판이 너무 많아요. 동명이랑 명신 옛날 놀림 받을 때 얘기가 초전 농부였죠. 아하. 지금도 뭐 냄새 나는데. 공 띵고 천장 날라가. 거기 천장 왜 날라갔어? 태풍 왔을 때. 태풍 왔을 때. 휴교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휴교 내렸는데 교장이 나와 이 새끼들 했다가 자습하고 있는데 우와! 나쁠. 체육관 천장물이 뜯겨 날라가 천장 그 교장 물려가. 파란색 그게 뜯겨 날라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해에 또 태풍이 한 번 더 심하게 그대로 또 왔어. 그때 그냥 얄짤없이 칼같이 휴교. 리얼 태풍 온다고 하자마자 바로 휴교. 그런 적이 있을 때 있지. 자, 기출 문제들 보는 거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작년 기출이다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여러분들의 교과 과정, 교과서 내용 편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내신 범위에 있는 경우의 수 작년에는 눈치껏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작년 2학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가야 경우의 수 문제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들, 내신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별도로 프린트로 돌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면 학교들마다 문항수가 적어. 학교들마다 뭐 많아야 한 10몇 개 정도? 10개도 채 안 돼. 근데 실제로 기출되는 문제들은, 출제되는 문제들은 뭐 10개 문제는 곧잘 넘어가는 15개에서 많은 학교는 20 초반도 나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학교에 대한 뭐 시험 자체 한 시간치 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것보다는 학교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 문제들 사이에 교집합 어떤 걸 자주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말 그대로 평균 이상의 중간 이상 가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F = G가 같다. 대학 문제에서도 나오죠. 첫 방부터 빡 나오죠. 두 함수가 동일하다. 물어보는 제일 기본적인 질문들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자라는 거고요. 초반에서는 뭐 그다지 어떻게 1번 문제가 3.7점이지? 그건 학교마다 다르죠. 42, 여러분들은 다르죠. 3번, 구설 3번 합성되어 있는 거.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바꾸더라? 순서 바꾸고 인버스. 순서 바꾸는 역함수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H. 잠깐. 닫고가 G 함수와 동일하다. 지금 서클이란데요. 네, 그거 여기 동그라미. 네, 합성. 자, 다음과 같을 때 H3의 값을 구하세요. F와 G 함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차 함수니까 F 인버스와 G 인버스를 맘먹으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할 줄 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될 때 하는 겁니다. 얘는 굳이 역함수까지 구하지는 않겠어요. 난 구했는데. 안 하고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건 H3. 그러면 X에 3을 숑 대입해줘야 되겠지. 즉, 양변에 3을 대입하는 거니까 G3의 값과 비교를 합니다. 함수값 G3는 G3은 G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네,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똑같은 값이 여기 왼편에서 나와야 돼. H3의 값은 내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추적할 거냐? 먼저 G 인버스의 값을 보도록 합시다. G 인버스. G 인버스가 언제 마이너스 2가 되느냐? 라는 말은 너 A라고 해볼까? A 없지? ABC 없지? A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역함수의 대응관계에 따라서 G 함수의 대응 규칙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마이너스 2인데 A. 네, G-2가 A다. 그럼 G-2 계산하면 되지. 얼마고? 3이네. 와. 그러면 요 A라는 부분의 값이 3인데 그게 누구냐? G 치우고 보니까 F 인버스 H3이더라. F 인버스 H3이더라. 그러면은 마찬가지 F 인버스 B가 언제 3이 되느냐? 다시 대응관계 추적하면은 F3이 B가 되는 걸 보는 거죠.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9-1, 8. 그래서 H3이 8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역함수로도 풀 수 있지만 요게 조금 더 빠르죠. 어차피 함수 대응값 구할 거면은 역함수 찾아서 하는 것보다 요렇게 역함수의 성질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43번 문제도 뭐 여느 교재에서도 어느 학교 시험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1대1 항등 상수다. 용어 당연히 구분해야 될 텐데 항등 함수니까 G1의 값은 반드시 1이죠. 1이 나와야지. 자, G2의 값은 그럼 반드시 2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렇죠. 함수 값들이 똑같대. F1, 1대1 함수는 2로 대응이 되는 거고 H3 상수 함수 역시 2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항등 함수와 상수 함수 지금 다 결정이 돼버렸어. 항등 함수는 오직 하나. x, y권 x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니까 따로 볼 필요 없었고 상수 함수 누구로 1.4 하는지 누구로 몰려가는지 2라는 값 가조건에 의해서 정해줬고 남은 건 이제 f 함수 대응 규칙만 찾으면 되는데요. 1, 2, 3에서 1, 2, 3 가는 것 중에 지금 하나 알려진 게 1은 F1이 2로 간답니다. 요거 하나 알았습니다. 나머지 나 조건을 통해서 기타 확인해 볼 건데 F2의 값 아직 몰라. F1이 2니까 가를 통해서 2니까 너 8일 거고요. 다음에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1과 3에 대하여 적절한 계산에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그러면은 F2가 1, F3이 3이 되는 경우 말고 없겠네요. 따라서 F3은 3, H2는 2. 정답 6. 와, 그렇게 안 했나? 원일로 정석대로 풀어서 놀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1대1 대응, 다른 말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건 적어야 돼. 문제 풀이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끊어지면 안 돼. 이걸 수학에서는 연속이라고 말하는데요. 2학년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연속이면서 증가 또는 감소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 커지던 함수는 계속 커져야 되고 작아지는 함수는 계속 작아져야 됩니다. 즉 이런 모습까지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꺾여 있지만 끊어진 부분 없어. 구멍 난 거 없어요. 그리고 증가하던 양의 기울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의 기울기가 돼버린다면은 1대1 함수가 깨지겠죠. 또는 상수 함수로 나와버려도 역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에서 깨지겠죠. 그래서 증가하던 건 계속 증가, 감소하던 건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이 개념은 알겠어. 말은 이해했어. 풀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을 계산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개념은 이런 거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증가, 감소 상태가 유지가 된다. 1차 함수일 때 기준입니다. 지금 얘는 2차가 들어가긴 했지만 1차 함수들끼리는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증가하던 녀석이 계속 증가, 양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계속 유지, 음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유지,
동일한 부호여야 되니까 그 방법은 기울기들의 곱이 동일 부호를 곱했으니까 0보다 크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차 함수일 때의 방법입니다. 기울기들 곱이라는 겁니다. 언제? fx가 1차로 돼 있을 때, 지금은 물론 2차긴 한데, 그리고 지금처럼 1차와 2차로 나왔을 때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1보다 크니까 x가 1이다. 이 2차식에서 x 이퀄 1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2차 함수를 봅시다. 2차 함수. x 이퀄 1이라는 것은 2차 함수의 무엇인지 파악 아직 안 돼요? 2차 함수의 대칭축. 대칭축. 그래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지, 구멍나면 안 된다고 했죠? x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1까지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1보다 큰 범위에서는 2차 함수 대칭축이 x 이퀄 1이니까 아랫블록 포물선에서 1보다 크다 오른쪽만 이렇게 나갑니다. 왜요? x가 1보다 큰 범위만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증가 상태 유지되고 있는 중. 근데 뭘 오해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자, 요런 아랫블록 포물선의 대칭축 기준을 끊어서 보는 것만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y는 x제곱, 이런 그래프도 이쪽 부분만 나눠서도 연속일 수, 1대1 대응일 수 있습니다. 대칭점을,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증가 상태만 유지가 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시작하는 지점은 어찌되었든 대칭축보다는 더 크면 되겠다. 대칭축이 그 경계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시작되던 그래프였고, 지금은 상황은 달라. 그냥 모든 2차 함수랑 관계를 지었을 때 연속이면서 증가 감소 상태가 유지되려면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라는 겁니다. 자, 45번. x분의 3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평행이동하면은 그 문자만, 대칭이동하면 그 문자들만 바꿔주는 거고, P점에서 XY축으로 수선발 보내고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나는 이런 문제를 좋아합니다. 저는 싫던데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 내신 출제한다면은 유리함수나 또는 무리함수도 특히 유리함수 쪽에 이런 류의 질문 꼭 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넓이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거는 풀이 아이디어가 산술기하거든. 지금 산술기하를 좋아하나요? 아니, 하나만 쓰는 거 싫어하는 거죠. 한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 개념들을 물어보는 거죠. 학생들이 괴롭히면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평행이동을 표현할 줄 아느냐, 그리고 산술기하 공식까지 계산이 되겠는가. 자, 평행이동된 식을 적으면은 x축 3이니까 x 빼기 3분의 3, y축 1이니까 플러스 1, 따라서 점근선이 3과 1, 이 정도로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그리고 분자 k가 양수니까 점근선 기준 몇 사분면? 1, 3, 4분면. 그때 0보다 큰 것 중에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x의 값이 0일 때, x가 0일 때 대응되는 값은 0,0이네요.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삼각형 넓이 P점에서 XY축으로 QR. 잠깐.
평행 이동된 함수에서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x가 0보다 큰 것을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이 그래프는 존재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 네. 그래프를 그리고 x의 범위를 본 게 아니라 최초 문제에서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네. 그럼 평행 이동되기 전에 우리가 유리함수 그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유리함수의 정의역 범위였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만 본다? 양수만 본다 했으니까 음수 부분 냅두고 이 그래프만 평행시킨 거야.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처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여기에도 있었어. 그래프가 여기도 있었어.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XY축으로 점 내려서 사각형 만드는 건 여기서 넓이가 작을 수밖에 없지. 이런 데 있는 것보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봤던 거고요. 자, 그래프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P점입니다. P점에서 X축으로, P점에서 Y축으로, 그리고 원점까지 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랍니다. ROQP 이렇게 되겠네. 이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되겠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점 P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는 시작을 합니다. 점 P의 좌표 압니까? 몰라요. 모를 때는 문자를 사용하여 좌표를 나타내 주세요. T라고 해보겠습니다. X가 T일 때 Y의 값은 T-3분의 3 더하기 1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점 P의 좌표. 자, 이 점 P의 좌표라는 것은 X가 원점 기준으로부터 T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Y가 원점 기준 T-3분의 블라블라블라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것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게 바로 산술기회 아니겠습니까? 나와라. 보조 칠판. 어디? 마무리 톡톡톡 든다. 다시 요식만 보자. t 곱하기 t 빼기 3분의 3 더하기 1 정리해야죠. t마 3분의 3t 더하기 t 분배한 거죠. 분배를 통한 전개했습니다. 아직 이 상태에서 최소값 감이 안 와. 그럼 뭐 해준다? 유리식을 정리하자. t마 3분의 1차분의 1차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상수로는 얼마 나와? 1차분의 1차니까 개수의 b 3 나오겠고 그리고 뒤에 그냥 더하기 t 멀쩡하게 있는 상태에 분자의 값은 9네요. 9가 되네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입장으로서는 풀 수 없는 함수입니다. 네, 9가 나왔지. 0이 되게 하는 값 대입. 기억나? 산술기하에서 우리가 많이 연습하던 모습. t-3이란 분모가 있으니까 분자 세개에서도 t-3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항등식 등호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더하기 6 해줘야 되겠네. 그렇다면은 요 두 개 항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산술기하 풀이가 가능하겠죠. a 더하기 b는 2루트 ab의 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물론 서술형이었으면 t-3이 양수인 걸 어필해야 됩니다. t-3은 양수가 맞나요? t는 3보다 크나요? 왜 아니에요? 0보다 큰 게 x축으로 3만큼 병이동했잖아. 0보다 큰 게 3 병이동했잖아. 그러니까 t는 이제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지. 3보다 큰 데 있잖아. 산술기하라니까. 좋다니까 이 문제.
따라서 산술기하에 의하여 너는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안에서 똑같은 거 약분되니까 아시아 이거 중요하다고. 루트 9 되죠. 그리고 밖에 6 있을 테니까 너는 크거나 같다 2, 3은 6 더하기 6 정답 12. 확실한 거는 정문제에 나오면 틀리고. 뻔히 난다. 진짜 너네 뻔히 난다. 아 솔직히 솔직하게 정문제 이해하는 사람. 없잖아. 이번 기말 이해 안 돼? 수업버리고 영어 수업. 됐다잖아. 하잖아. 그쵸. 너의 능력을 탓해. 이라이 탓해. 근데 원래 여자애가 남자애들보다 1.5배더 이해가 좋대요. 저희 열성이죠. 아니 너가 공부를 1.5배 안 하는 거야. 팩트. PC방이 대단이잖아. 저안 상이거든요. PC방이 안 되는데 니 그럼 모르는데. 구름 과자 때문에 뇌의 성능이 안 좋아진다니까. 그것도 맞아. 니는 몸이 쓰겠잖아.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병아. 아니. 제1의 삶을 썼던 뼈 그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좀 같은데 성실하게 살자 우리. 어? 저는 성실해. 공부에 답이 없다고 느끼면 자기 개발이라도 잘하자. 뭐 그럼 뭘 개발할래? 개발하는 거 있나 지금? 준영아 네가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 지금요? 프로젝트에 지금 자기 개발 구름 과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네, 역함 존재하는 그런 친구인데 fx가 그냥 구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지 않네? 네. 하나의 통으로 돼 있는 함수네요. 네.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그려줘야 돼. 정의역 범위 1부터 A까지, 치역 범위 B부터 B 더하기 3까지 여기를 지나는 직선,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지나게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난 저기 진짜 싫더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꼭지점은 꼭지점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은 요거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 요건 미안. 요건 함수입니다. 다만 1대1 함수가 아니야. 치역 범위가 요만큼이 치역 범위야. 요 y값 범위. 치역 범위가 전체 b부터 b 더하기 3까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이구 치다시네. 그리고 요렇게 된 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정의역에 있는 값이 지역 이외의 값으로 공역 이외의 값으로 대응이 되고 있잖아. 실제 요거 y가 공역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공역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꼭지점에서 꼭지점, 그리고 이런 모습도 가능은 한데 지금 1대1 대응 1차 함수 통으로 나왔으니까 증가하는 기울기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고, x가 1일 때 b에 대응되고 x가 a일 때 b 더하기 3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b의 값은 4고요. 너는 7이어야 되니까 a의 값은 2가 되겠네요. 만약에 이 구간 안에서도 함수 fx가 증가해서 증가로 이어지는 1차 함수 두 개가 연결된 모습으로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지점에서 꼭지점입니다. 감소하는 형태였다 하더라도 꼭지점에서 꼭지점이고, 정역과 공역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꼭지점 꼭지점 이어주면 됩니다. 안에 그래프 모습은 문제 제시한 상황에 맞춰서 가면 되겠고요. 역함수 대응관계 가지고 찾아라는 거고, 준상 요거는 역함수 구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f 인버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f-2가 1이 네, f-2가 1이다. 따라서 x에 마이너스 2 넣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이다 라는 방정식 하나 찾고요. f 인버스 7이 5니까 f5가 7이다. 그래서 7a 더하기 b 이렇게 계산들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립하면은 a, b 값들 알아낼 수 있겠고 왜 분수가 나오고 있잖아. 그냥 그림 만들어 놓은 거죠. 어쩌겠습니까? 부설부설한 거 이제 끝나간다. 유리함수를 다음을 걸로 나타내시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제 함정 요런 데서 잘 파두죠. 분모가 3-x
x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x 더하기 a분의 k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a분의 k라고 했기 때문에 3-x 분의 개수의 비 마이너스 2하고 분모 0이 되게끔 하는 3을 분자에 넣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이거 틀려. 왜요? 말했잖아. 분모가 x 더하기 a라 돼 있어. 그럼 너를 분자 분모 x의 부호를 기준에 맞춰서 문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거구나. 오케이.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가. 그리고 유리식 정리했을 때 몫의 값 마이너스 2. x 이퀄 3, y 이퀄 마이너스 2. 지나는 4분면 길이야지 뭐. 그럴 수 있나? 그래프 또 그릴 때 예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이고요. 마이너스 2입니다. 분자가 양이니까 여기서는 좀 괜찮긴 하네. 그냥 홀수 1, 3, 4분면 지나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유리함수가 되든 무리함수가 되든 꼭지점 찾고 정근선 구하고 그래프 그냥 개형만 그냥 그리지 말고 최소한 지나는 점 x축과 y축과의 교점 존재한다면 x축과 y축과의 교점 좌표들을 언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더욱더 정확한 그래프 개형이 완성되고 지나는 4분면도 확실하게 다룰 수가 있고 앞에 요 문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앞서 아니지 요게 아니지 위에 있었지 정근선 그래프가 준상아 요렇게 지났잖아. 원점 지났잖아. 예. 그럼 지나는 4분면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 거였어요. 근데 x가 0일 때 지나는 각 y절편이나 또는 x절편 찾아봤더니 y절편이 음의 값이었어. 그렇다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건 좀 더 떨어졌을 테니까 몇 사분면 지난다? 1, 2, 3, 4 다 지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그래프 대강의 형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xy 절편까지 xy 축과의 교점까지 찾아야지만 지나는 4분면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1 이상 값에서 정의된 함수의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실수 A값 범위를 찾아라. A값 범위를 찾아라. 범위를 찾아라. 띵동띵동. 2차 함수라고 해서 익숙하다고 착각하면서 실수하기 딱 좋은 거 1 이상의 범위라고 했어요. 너는 생긴 모습이 대강 아래 블록 분물선입니다. 근데 대칭축도 y축인데 누구? 1 이상. 요것만 남겨놓고 보라는 거야. 꼭지점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게끔 A라는 녀석의 값을 구하라. 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찾을 때 그 역함수 구해서 연립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누구랑 연립하라 했지? 대칭 y는 x. y x 대치축과의 교점.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그걸로 푸세요. 특히 지금처럼 증가하는 함수라면은 100% y x와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는 x.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8a가 언제 0이 되느냐. 이걸 어떻게 보느냐. 너 실근이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이 근이니까 실근이 절반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8a가 0 이상이다. 이러면 실근이 있고요. 여기에서 0보다 크다가 하면은 두근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교점을 가진다. 실근이 두 개 있다. 그러면은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야. 조심해야 될 게 있어.
y=x라는 그래프는 어쨌든 고정픽 2차 함수 그래프가 계속 변화하는 거고요. y=x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쌤 왜 A가 이보다 작다? 넘기고 8 나누니까 A는 이보다 작네. 아 그렇네. 뭐지? 나 아. 뭐지? 또 뭐지? 사장님 AS 해주세요. 아니 뭐지? 나 분명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생각을 거지 나 방금? 자, 그런데 이 그래프, 지금 이 식의 이야기는 이 그래프의 평행이동입니다. 즉 A가 2일 때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A가 이렇게 접합니다. 그래서 2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두 개의 교점 가지고 여기 가면 또 만나는 거고 2보다 작으면 무조건 교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다룬다고? 이 친구가 아니라 잠깐만 제작 좀 지어야 돼. 쌤 근데 판별식 D예요. 판별식 D가 뭐냐고? D 그 사이에 있는 이거 뭐예요? D 나누기 4 아 4분의 2. 아 AS 좀 심각한데요. 원래 그거 배웠어 우리. 응. 배웠어. 기억 안 나. 자 여기가 x = 1 1보다 큰 범위에서 보라고 했잖아. 그러면 오 절묘하게 맞았다. 이야. 자 여기 2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절묘하다. 2에서 접했습니다. 스르르르 내려오면 여기 두 점 만나고 있어. 예. 언제까지 되느냐 요점. 까지. 1일 때 y랑 만나는 지점까지가 가능한 한계점이라는 거야. 여기부터 내려오면은 교점이 가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식으로만 존재하는 그 부분과 만나게 되니까 네. 옳지 않은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두 점 만나야 된다? 그래프를 보고 늘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규칙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따라서 이 지점이 될 때까지는 오케이. 두 근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얼마일까? 이 점의 좌표는 이때 A는 얼마일까? 이러면은 점을 알아야 되겠지? y=x의 교점이잖아.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1,1 지날 때까지야. 한계치는. 그래서 A는 2보다는 작고 누구보다 크거나 같느냐? 1,1을 지나면 되니까 A의 값이 1보다 크네. 1 나오면 1 나와야 된다고. 저 그러네. 이 값은 8분의 1. 안돼 7. 8분의 7 7. 8분의 7 이상이고 1 미만이다. 요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휴식을 취했다가 대학 문제 보겠습니다. 대학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마지막에 많이 어렵죠. 쌤 혹시 이쪽에 뭐 부분 부분이 있어요? 누구? 나 너. 저요. 최저 제작비. 제자대장. 근데 사실 그런 게 제작비가 안 되는 것도 의외로 아니야. 그런 게. 핸드폰 협찬 받아야 되잖아. 핸드폰이 자. 리얼. 저희는 관에 갇혀도 핸드폰이 터집니다. 노래 한 땅속에서 아이폰 X일 수도 있잖아. 맞아. 관 속에서도 터지는 극격해. 뭐 이런 거. 하지만 학원 선생님이 그럼 전화는 안 받죠. 안 터지죠. 안 터져요. 선택적 착취. 네, 여보세요. 자, 들려. 가자. 선택제. 준혁이 앞으로 와. 리오나 형이. 자, 대학 문제입니다. 대학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학도 역시 1번에 보니까 함수가 동일하다 묻고 있죠. 그러면은 함수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함수값들의 비교를 하면 되는데 함수값들의 대응관계만 살피는 게 아니라 무엇도 고려해 주셔야 되느냐? 정역과 공역 역시 동일한지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fx가 x고 gx가 x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두 함수는 서로 같다 얘기하겠죠. 근데 함수 f는 뭐 1, 2에서 1, 2로 대응시키고 있는 중이고 함수 gx는 3, 4에서 3, 4로 대응시키는 거라면은 이거 같은 함수 아니야. 네. 정역과 공역도 동일한 상태에서의 대응을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정의역이 이거 신 두 함수라고 했습니다. 공역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죠. 그러면은 공역은 모든 실수, 말 없으면 모든 실수, 눈감을 쉽게 들어가면은 내 얘기하나?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대응관계를 살피는데 f-1의 값, 절대값 마이너스니까 1마 a, g-1의 값 bx제곱 더하기 1이니까 b뿔 1. 너희 둘이 같으니까 1마 a랑 b 플러스 1이 같으니까 이 항에서 식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0이네요. 첫 번째 문제라고 굉장히 착하게 냈네요. 합은 0이다. 끝. 이게 착한 문제. 착하잖아. 착하지. 0이랑 1 넣어가지고 연립 안 해도 되잖아. 한 큐에 끝났잖아. a, b 안 찾았잖아. 난 찾아서 부르. 근데 이것도 때로는 좀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이해력, 통찰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따로 A랑 B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더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신은 결국 시간 싸움이야. 요 문제에서 방금 이런 30초 1분 아낀 게 나중에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또는 계산 실수한 부분들 수정할 수 있는데도 시간이 넘어가니까 정신 좀 차리고 무엇을 묻는지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합의 최대를 물어보네. 자, 그럼 뭘 합하냐? 1대1 대응이라. 아하, 1대1 대응 역함수. 그럼 역함수 대한 앞에서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이어져 있고 증가면 계속 증가, 감소면 계속 감소. 보니까 얘 1차 2차네. 그래, 1차 1차 마이너스 2x라네. 감소하는 친구죠. 그렇다면 요 a 더하기 1이라는 값은 어때야 될까? 증가해야죠. 감소해야지. 감소해야 돼요? 그래. 증가와 증가, 감소와 감소, 기울기들의 곱은 언제나 양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음수니까 a 더하기 1도 0보다 작아야 되겠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러한 정수를 묻네요. 정수 AB입니다. 합의 최대니까 마이너스 2겠네. A는 그러면은 어쨌든 음의 값이니까 덜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값 A는 그렇다면은 A 플러스 B의 최대값 물어볼 때 A는 마이너스 2. 그럼 B의 값은 어떻게 되냐? B는 요 있네. 네. 역함수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서 끊어지지 않았으면서 연속이라는 용어 익숙해지세요. 연속이면서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상태 유지. 그러면은 지금 얘는 0 포함 안 하고 있지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범위, 큰 범위 나눠서 그래프 정리하고 있죠. 쌤은 요 x = 0을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0에서 그래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친구는 0일 때 f0의 값은 분명 b라는 값이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 1차 함수 이 친구한테도 x가 0일 때 대응되는 값을 마찬가지 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b의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쌤? 근데? 네,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에서 그래프에 변화가 생긴다고 했어. 자, 지금 우리가 앞에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만들어놨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니까 이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요게 b로 지금 대응되고 있어요. 그리고 0보다 큰 범위에서는 a 더하기 1x 더하기 3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시 음의 기울기가 되면서 3 요런 데서 그래프가 이렇게 음의 기울기로 나오고 있겠죠. 이 상태가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끊어져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데 두 교점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내면 1대1 대응입니까? 대응 안 되는 데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회해주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겹쳐놔야 된다는 거. 그게 나중에 수학 2학년 올라가면 수학 1, 2 할 때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극한이라고 다루면서 함수의 연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수값은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3, a는 최대 마이너스 2.
따라서 합의 최대값 1 되겠고요. 선생님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경민이 학원 안 다녀요 이제. 대체 언제쯤 얘기하세요? 언제 얘기하는 거야? 누구? 야씨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 누구 갑자기 말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안 와가지고. 와 경민이 들으면 쓴내겠다.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자기를 기억했냐고 쓴내겠다. 괜찮아요. 아그 저번에 내 봤던 애. 그 맨날 그 1교시만 하고 강원 시간 하고. 선우한테 안부 좀 전해주려. 아 선우요? 선우 최근에 선우는 다녀요? 안 다니고. 효준이랑 전화도 근데 효준이한테 전해달라 하대요. 아 효준이하고 친하긴 하더라. 선우 아직 가 있나 봐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안부 전해달라 했지. 아 자, 함수값들의 차. 뭐예요? 몰라. 쌤 근데 아까 전에 이거 아까 전 문제 있을 때요. 응? 이 기울기 고 네. 그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공식이에요. 1차. 범위 끊어서 1차 함수와 1차 함수 이어줄 때 기울기의 곱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데 0과 같아서도 안 돼요. 상수 함수 돼버리면 안 되니까. 자, 10번 문제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로 하나 말하자면은 이 좌변 역시 이미 합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합성된 함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거야. f gx가 10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gx 함수가 바로 너가 2x 더하기 1분의 x 빼기 3인 거고 이런 거야. 이거 분수 나와서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다룰 때 또 흔히 하는 실수가 F3 묻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실수. 저기 그대로 3 대입한. 그렇지. X에 그냥 곧잘 3 대입해버리는 겁니다. 즉 F 2 곱하기 3 더하기 1분의 3 빼기 3. 아, 그래서 F0다. 요거 잘못된 거야.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면 안 되죠? 이 전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전체 3이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2x 더하기 1분의 x-3이 언제 3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x 빼기 3을 유리식 계산합니다. 6x 더하기 3이니까 5x가 마이너스 6. 이쁘지가 않네.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입니다. 역시 대한 문제. 그지 않아. 이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값을 양변 x에 동일하게 x에 동일하게 대입하셔야 계산이 가능하겠고요. 또 무슨 실수하더라? 우치 풀라고 했노? 물어보면 이제 나오지. 많이 하는 실수. 저요? 저는 이거 3회고 그거 나오잖아요. 전체 3으로 값 만들어서 이 가만 마이너스 그- 5분의 6. 그거 나오고 그대로 x 넣은 저기 10 앞에 x 저기. 네, 뭐 다른 오류는 없었네요. 준영이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니? 네? 안 했어요. 하려고 한다며요.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풀어야 됐겠니? 넌 어떻게 풀려고 했니? 아 예. x에 3 더하기 x에 3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그런 오류 하다고 그래요. 자, 누가 뭐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F3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귀찮지만 x에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값을 대입합시다.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25분의 36. 쌤, 3 대입하면 안 된다며요. 아 새끼야. 아, 뭘 듣는 거야? 새로운 친구가 한숨을 쉰다요. 적당히 하래. 친구야, 미안하다. 모르는데.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나쁜 아이는 아니야. 나쁜 애나쁜 애인데요. 나쁜 애가 19금 이상만 할 수 있는 불량이가 네? 불량이지. 불량 아이야. 범법자입니다. 비행. 비행 범법자입니다. 비행. 비행이 어우야. 자, 원래 비행 청소년 7시에 와야 돼요. 5로 나누어 줬고요. 계산 다 됐네요. 숫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5분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 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나중에 이게 점수 나온다고 막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72 더하기 5분의 10이니까 82 되겠습니다. 어이구야. 기억해 두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왜 지웠지? 2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3이 언제 마이너스 2가 되는지 봅시다. x 빼기 3이 마이너스 4x 빼기 2니까 5x가 1, x는 5분의 1. x는 5분의 1. 분모라도 5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5로 통일하니까 뭐 그건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f 마이너스 2라는 값은 x에 5분의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0 곱하기 25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니까 5분의 2고요 5분의 12 되네요. 그래서 둘이 빼라 5분의 70. 와, 5분의 70 정답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개꿀잼이 풀때 개꿀잼이잖아. 자, 요렇게 푸시면 되고요. 오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게 가는 과정. 주어진 식을 보고 2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3을 t로 치환하여서 맞아요. fx 함수를 찾아서 풀면 되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죠. 이거를 x는 몇 t냐 t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서 여기 제곱을 시켜야 돼. 이건 역시 유리식이 나와요. 그래서 결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물론 값만 구할 거니까 이때는 이게 이제 ft 돼 있을 테니까 저희 3 대입하면 대입해서 제곱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봤자 똑같은 숫자로 저 나옵니다. 처음 볼 때 10에다가 2분 저 x 제곱 자리에 2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 넣어서 하려다 접었어. 이걸 다시 그대로 넣었다고? 넣으려다가 차왔어요. 네, 잘 찾았습니다. 했어야 꿀잼이었는데. 했으면 저서야지 3시간 동안. 자, 이것도 부설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쵸. 똑같은 방법으로. 역함수는 좀 조심하시고 f 인버스 g h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너가 f다. h 2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x에 2 넣어주라는 거죠. 네. f 2의 값은 3이 6, 5니까 f 인버스가 언제 오냐? 6일 때. 네. 또는 여기에서 f를 양변에다가 합성해 삐세요. 오. 왜요? 그렇게 하면 사라지잖아. 그럼 요거 역함수 관계 항등함수라서 사라지니까 GHE가 무엇과 같다? F5의 값 5, 35 빼기 1, 14. 그러면 G 함수가 언제 14로 결과 나오겠는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끝. 기모들이. 저렇게 시켰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필기 좀 합시다. 필기 좀 합시다. 합시다. 할게요. 쌤, 코카콜라 병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왜요? 아저씨가 디자인한 거야? 네? 아저씨가 디자인한 거야? 질형네요. 제가 디자인 봐요. 쌤 진짜 근데 모르세요? 왜 그런데? 압력 어쩌고 저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닌데요. 디자인 이렇게 한 이유. 여자친구를 딱 보고 옷이 이렇게 생겼어서. 그래? 진짜 쌍팩트. 이게 코카콜라를 딱 만들고 처음에는 그 소주병처럼 일자긴 했어. 맞아요. 근데 병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작하지 하다가 디자이너한테 이걸 풀었어요. 만들어 온 새끼한테 돈을 주겠다 했는데 약간 이거 만든 사람이 했는데 족같네 존나 안 되네 했는데 마지막 날에 여자친구가 데이트하자고 그 시간 약속다 부분만 잘라서 집에 보내. 어머니 준석이 평소 말씀입니다. 이거 딱 마지막 날 이거 X됐네 이거 안 되는데 싶었는데 여자친구 딱 와가지고 데이트 시간에 됐다고 지랄하는데 딱 이거 입고 가지고 아니 이 디자인은 이러면서 딱 그려서 바로 그려가지고 바로 바뀌어. PT 디자인 말하는 거가 아니면 코카콜라 고유의 그 비싼 눈이 들어가 이거 있는 이름이 국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레스인데 여기 이렇게 띠 둘려져 있고 드레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근데 이득이 70%만 넣어도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이득에 물에 젖어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이득을 가지고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맨날 코카콜라 병만 보면은 막 줘봐라고 하면서 만지작거리고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병이 섹시하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병이 섹시하대요. 여자 몸매를 따고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비슷한 게 또 뭐 있냐면은 병이 어떻게 섹시할 수가 있지? 지금 이제 없어진 팀인데 혜택 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럼 기아 기아 전의 팀이야. 그치. 혜태가 저걸 지금 기억하는 거. 혜태는 있는데 옛날에 오비베어즈 이름 있었지. 그 시절이야. 오비베어즈. 혜태가 이제 IMF 때 회사가 좀 힘드니까 결국 야구단을 이제 팔아서 기아가 사간 거거든. 물론 기아도 이제 등 떠밀린 거긴 한데 혜태의 유니폼이 이렇게 검은색 빨간색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건발. 건빨이었습니다. 건빨 유니폼이라고 되게 있는데 그 유니폼 만들어진 실제 배경이 뭐였냐면은 얘기처럼 회장님이랑 밑에 이제 간부들이랑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소주 마시는 게 아니라 노란 물 어둡고 습한 데에서 노란 물 이렇게 먹고 있다가 외국 스카치니까 거기 있는 마크에 영국 군의병 까만색 바지 쫙 입고 막 깃발 달고 모자 이렇게. 빨간 조끼 입고 뭐 이런 거 야 이거 이쁘다 이걸로 해라 레알입니다. 어쩌면 우승은 SK. 헨타이가 이번에. 코카콜라 이름까지. 얼마인지 17년인가? 14년. 코카콜라 이름. 그 옆배로 다 땄던데. 코카콜라는 펩시콜라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잖아. 코카콜라는 이거 제작법을 일부러 판매를 안 하려고 안 보여주려고 이게 뭐 말을 그걸 안 많긴 했- 하더라.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을 안 냈어요. 왜냐면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작 그거를 과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코카콜라 같은 계속 경우. 먹어가면 안 돼. 어? 이제 유량수 하자. 안 돼. 나 시간 유량수 하자. 없어. 나는 뭐를. 아직 얼마 많으면 유튜브 채널 만들어요. 네? 아 그런 거는 인기가 없기 자, 때문에.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 말에 대한 뜻풀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유리함수가 점에 대한 대칭이다. 그럼 이 점은 유리함수의 대칭점. 그러면 이 대칭점은 무엇을 뜻한다? 이걸로 나옵니다. 너는 x 이꼴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과 y 이꼴 3이라는 점근선. 점근선들의 교점이 대칭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풀이한 상관없지만 그래도 곁들여서 하나 더 알아두세요. and 유리함수는 점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고 선에 대한 대칭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 누구? 예? 뭐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정혁 그거 할 때. 왜 하는 거야? 그 대칭 이거 대칭 할 때. 그는 정근선이고 그러니까 지금 너가 가리키는 건 정근선이고 대칭점 아니에요. 그래. 어떤 선에 대하여 또 대칭이냐면은 대칭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 이렇게 1 직선들. 예. 이 직선에 대하여도 역시 아. 대칭꼴입니다. 아파. 그냥 진짜 아파. 요것도 알아두세요. 가끔씩 묻는 문제도 꼭 나옵니다. 가끔씩 꼭 나온다 말이 없어야겠다. 가끔씩 나오는 질문입니다. 가끔씩 꼭 나온다. 그렇네. 자, 그러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다. x절편 마이너스 2다. 다른 말로 어떤 점을 지난다? 지난 점의 좌표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런 정보까지 알려줬네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리함수를 만들어서 다음 문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정근선 어떻게 구하느냐? x 더하기 2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게끔 식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정근선의 값 넣었을 때 분모 0이 되는 거 유리식, 유리함수에서는 분모 절대로 0이면 안 되니까 정근선은 존재 안 하는 부분, 그래서 분모가 x 플러스 2가 될 거고 y 정근선이 이꼴 3입니다. 그럼 이거는 1차분의 1차 개수의 b니까 3x 마이너스 뭐 블라블라블라 모습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대체 이게 뭔 소리? 그게 뭔 소리죠?
이 점에 대한 대칭인데 x절편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이건 그럼 이거 못하네. y절편이 0, y절편이 마이너스 2겠네요. 이거 문제 못합니다. 뭔 소리죠? 뭔 소리죠? 네. 아 함수 모르겠다. 네. 아, 모르는 거 그래서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 주시면 x 절편이 문제가 아예 안 풀리지 않아요? x절편이면 x절편이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어. 마이너스 2로. 그래서 마이너스 2는 0 플러스 2분의 0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가 4 이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A의 값은 3이고요. B의 값은 2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 아니야?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니까 B의 값은 2고요. C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셋 다 더하라. 정답 3 나오겠네요. 정답이 없네요. 네. 오타겠네요. 오타겠어가지고 그러면 x절편의 값이 다른 것이었을 수도 있고. 너는 맞췄는데? 니 어떻게 맞췄니? 그러게 어떻게 맞췄지? 맞추면 안 x 절편의 값을 다르게 줬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 x절편이 2면은 답이 나오기는 하네. x절편이 양수 2라면은 x절편 또 어떻게 찾느냐? 분자가 0이 되는 게 x절편이야. 아 쌤 애초에 근데 저 이게 있잖아요. 정근선이 마이너스인데 저 x절편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타라고. 그래서 y절편으로 바꿔봤던 거고요. x절편이 양수 2였다면은 여기가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게 x절편입니다. 네. 그래서 6이었을 거고 너가 3이었을 테니까 그때는 정답이 5번 4가 되겠네요. 그러네. 정답 뭐임? 나 2번. 저게 마이너스 3이. B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왜 B가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러게. 나 이분 속으로. 아니 B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응? 어떻게 하면 B가 마이너스 3이 나와? 이거 시험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튼 x절편의 값이든 y절편의 값이든 지난 점이 나오면 대입해서 나머지 문자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K값 범위 잡아라.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유의할 점, 점역이 또 2, 3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자대고 그랬지. 시험 시간에 그럴 여유 없다라는 거. 근데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시험 시간에 각도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각도 재서 문제 풀면 틀려요. 궁금한데 나 그게. 수능에는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 부정행위 0점. 그런 거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맡겨요? 뺏어가. 그거는 이제 그냥 압수를 할걸? 아, 그럼 안 들려? 전자기기는 그냥 너님 아웃. 안 들려줘요. 그 수능 때 기사로는 이제 2명이 전자기기 사용하다 퇴실당했는데 한 명은 쓰고 있는 거를 옆에 학생이 신고해가지고 나머지 한 명은 아빠가 주머니 입고 갔다가 여기서 그건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말고 올해 수능. 올해 수능. 올 수능, 엊그제 수능에 다른 한 명은 핸드폰 하고 있는 거를 복도 감독관이 보고 복도에서 감독관 선생님이 보고 학생 집에 가세요. 아, 그 시험 시간 아닐 때도 쓰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럼 점심 시간에 켰다가 잡혀갔어. 아니 드시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하지마. 난 알죠. 하지마. 그냥. 괜히 꼼수 찾으려다가 쫓겨난다 하지 마. 그럼 집에 오해받는 일이잖아. 집에는 어떻게 가요? 집에 뭐 핸드폰 있어야 집에 가나? 저 핸드폰 있어요. 많이 뒤지고 있어. 카드만 챙기면 되지. 현금 챙기고 가던가. 걸어가 임마. 그래 걸어가. 네 학교 뭐라. 아니 수능 끝나는데 엄마가 데리러 오지도 않디. 수능 끝나는데 데리러 오지.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그래 거지.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근데 작년에 진짜 서글픈 퇴실 사연이 하나 있었잖아. 뭐예요? 밥이 급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락 가방에 들고 갔는데 그 안에 엄마 폰이 있었어. 도시락 어머니가 실수로 자기 폰을 어머니가 폰을 엄마 폰이 있었어. 폰 넣은 게 아니라 깜빡하신 거지. 폰 위에 올려놓고 뭐 그렇게 쌉니다. 도시락 가방에 그러니까 넣고 도시락 가방 가방 안에 도시락이 있으니 그 밑에 폰이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딱 먹으려는데 맨날 다 본 것처럼 얘기해 진짜. 아니 뭐. 그거는 뉴스에서 아 이 방송 재미없다. 뉴스에서 봤어요. 그럼- TV. 왜 퇴실당했어요? 당연히. 그건 규정이니까. 그거 들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들키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어. 모르잖아 본인도. 본인이 모른다요. 아 올렸어요 본인 안에서. 올렸어. 알람인지 뭔지 한 10초 이상 정도 전화 올려가지고. 왔었어요. 전화 왔었어. 본인도 모르지. 설마 내 건 줄 어떻게 알아? 줘야 되는 그 사람.
부장한테 근데 성애싸움 풀고 있는 그거 일어난 다음에 뭐지 그 걔가 인터넷에 글 올려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라 하는 막 엄마한테 미안하다 이런 글 올려가지고 엄청 그거 했었는데 그럼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가 또 좋아요. 엄마 때문에 받았네. 엄마 때문에 그래. 아니 그니까 엄마가 한테 내가 그래가지고 막 지가 승냈다고 그런 거 좀 미안하다고 이런 거 승하지 솔직히 승하지. 집 가서 엄마가 나 매일 살려야지. 근데 준석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것도 언젠지 모르겠는데 예전 일인데 추웠어요 그 날이 추워서 아빠. 그냥 집에 있던 형 옷을 입었는데 아빠가 그 수능장 앞에서 춥다고 옷을 입혀서 보냈거든요. 근데 날씨 안주머니 안에 아빠 폰 있어가지고 울려서 그래서 요새는 그 금속 탐지기 가지고 검색도 한다고 하는데 검색부터 하고 들여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싸구려 썼나 조금상 썼나 그것도 왜 몰랐대. 차라리 그 입구에서 걸리면은 학생 이거 뭐예요? 그럼 제출했다가 반납하다가 속하면 됐고 아니면은 그 앞에 경찰 있으니까 아빠 해서 주면 되는데 참 슬프죠 그런 거. 아빠 30개 가. 안돼 그거 아직 하이고. 자 요거 하자. 유리식 정리합니다. 뒤에 지금 할 문제 조금 더 있어요. 네 많아요. 상수 2고요. 분자 얼마? 혼자 잠시만요. EX-1이요. 마이너스 1 이스 마이너스 1. EX 틀린 말은 아닌데 준영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너 타이밍이 좀 안 맞았구나. 1 그래서 정근선은 x 이퀄 1과 y 이퀄 2 x 이퀄 1 y 이퀄 2 2 이상 3 왜 저래? 아 정근선이구나. 정근선. 자 그런데 정의역이 2부터 3까지로 있습니다. 와. 2부터 3까지 이 안에서 이야기만 볼 거야. 일단 그래프 지워두고 그려놓고 저걸 봅시다. 분자 1이니까 뭐 1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지나겠죠. 그리고 2, 3 오른쪽에서만 벌어지니까 이 왼쪽 XY 절편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고 있는 중에 잘라 2, 3 잘라요. 저거만 왜 미함수가 어째서지? 이게 점 해서 이렇게 된다요. 자, 요 흰색 그래프하고는 이제 보는 겁니다. 뭐하라고 했냐? 다음의 직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kx 더하기 2라는 친구고요. kx 더하기 2라는 직선의 특징은 기울기가 변하고 y절편은 고정값이죠. 2 0,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 안 만나요. 여기서부터 만나죠. 요렇게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여기까지. 와.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다. 걸 아니. 그러한 기울기 범위를 찾는 거네요. 등호 들어간 건 여기에 구멍 색칠되어 있으니까 지나는 것까지 가능한 거고 결국 이 점의 좌표만 알면은 기울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x가 2일 때 대응되는 값은 1분의 3 2,3이라는 점과 x가 3일 때 대응되는 점 2분의 5 3,2분의 5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는 큰 값이 x가 2 증가할 때 y가 2에서 3까지 1 증가했네. k는 2분의 1 이하이고 0에서 3까지 3 증가할 때 2에서 2분의 5로 2분의 1 증가했습니다. 그러네. 그럼 기울기 얼마입니까? 3이랑 x가 3 증가할 때 y는 2분의 1 증가했다. 3분의 2분의 1이니까 분모수 6분의 1. 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 얘기했거든. 개망상했죠. 너무 그렇게 크게 안 한숨은 진짜 얼마나 한심해 보였어요. 진짜 딱 약간 이렇게 그 소리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스쳐지나가 한마디가 진짜 불쌍하다. 근데 쌤인데 왜 6분의 1이에요? 뭐지? 아니 진짜 너무 봐 저거. 0,2에서 2분의
2분의 1이구나. 나 순간 저거 보고 헷갈렸어. 2분의 5 보고. 오케이. 3 빼기 0분의 2분의 5 빼기 2. 3분의 2분의 빼기 2를 생각했어. 오케이. 네. 빼기 2를 생각했어. 그래서 A분의 물어봐야지. A분의 B. A분의 B니까 6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3. 아. 썰. 3, 3, 3. 썰. 감사합니다. 자, 가자. 저그 부정. 다음 범위 역시 제한된 범위 이번엔 무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함수가 되든 유리함수가 되든 그래프 최대 최소 얘기 나오면은 그리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림 그려야 쉽게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너는 분명 그림은 삼각형인데. 분명 그림은 삼각형.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무리함수한테는 시작점 또는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지점 있죠? 얼마? 어디서부터 그래프가 시작이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패턴 분모가 0이 되는 점 찾으세요. x가 언제 얼마일 때 분모가 분모가 아니라 근호 안에 언제 0이냐? 4분의 3일 때. x가 4분의 3일 때. 그리고 그때 근호 안의 값이 0일 때 y값 1. 4분의 3,1부터 그래프가 시작합니다. 네, 이 점이라고 할게요. 4분의 3,1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근호 밖의 부호는 근호 밖은 y의 부호. 근호 밖에 플러스죠. 그럼 y 값은 양수. 커져야 돼. 위쪽이야. 근호 안에 x의 개수가 x 부호입니다. x 앞에 붙은 게 x의 부호야. 마이너스 4x 음의 값이 붙었잖아. 그러면은 작아지는 왼쪽 위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냅두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서라도 x가 0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 이쁘지가 않네? 그럼 패스. 아니 그런다고 루트상 어떻게 나타낼 거야? 패스 그냥. 뭐요? 그냥 해봐요. 저 루트상 크기 아세요? 아니요. 네 저도 몰라요. 수산의 크기 얼마지? 1.1.73 치아. 쳐봐라. 1.732번씩이었어요. 예. 4번 1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어떤 a 이상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의 최대와 최소값 물어봅니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4분의 3 대충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네. 2분의 1 이하. 그럼 그래프 여기서부터 쪼로록 시작하겠죠? 예. 그렇게 갔을 때의 최대값이 8이다. 8이 되게 하는 게 언제 x가 a일 때다. 돼지들아. 너는 눈 띄고. 말게요. 말게요. 그래서 함수값이 언제 8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함수값이 언제 8이 되는지를. 넘기면 7이죠. 49는 3-4a. 와 진짜 대야. 나누면 40 빼면 46.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4분의 46 2분의 23이 a가 되고요. 혹시나 실수한 건 없니? 곱하라 했으니까 충분히 벌어질 일입니다. 어우야. 정답은 그냥 1번이고 끝내면. 최소값이 뭘 곱해도 다른 게 될 수가 없지. 최소값이 자, 이겼어. 최소값은 x가 2분의 1일 때 벌어지는 일이고 그때 넣으면은 3 빼기 2니까 1 더하기 1 2네요. 와우. 편한. 하품은 좀 진짜 원치 않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원치 않기는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조절을 해라고요. 조절이 되는 거고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조절 안 되는 건 나도 그냥 이해하고 가만히 있지. 참 살다가 뭐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가 사입니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서 안 됐어. 아 함수 다시 야너 좀 쟤보다 더해. 자, 무리함수랑 이차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그냥 이차함수가 아니죠. 3 이상에서 정의된 두 개의 함수랍니다.
와. 자, 불편. 부설에 있던 문제하고 살짝 다른 건 뭐냐면 부설에서는 특정 범위에 f 알려주고 그 친구의 역함수와 교점을 가진다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두 개 함수 모두 다 3 이상에서 정의됐대. 이거 봐. 밖에 친구한테 영어 한번 알려주세요. 싫어요. 봤어요. 귀찮아요. 아. 자, 그러면은 혹시나 싶어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요걸 확인해 보세요. F3의 값은 얼마인지, G3의 값도 얼마인지. 얼마나 나옵니까? 3이요 둘 다. 3이요. 얘는 4이고 얘는 둘 다 3이. 0이 되니까 0 더하기 3, 3이고요. 9, 18, 11 빼기 18. 12니까 깜짝이야. 3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친구 F와 G 그래프는 3,3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래프인데 다시 3,3을 교점으로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x의 부호 플러스 루트의 부호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무리함수 그래프고요. 이게 F 그리고 대칭축이 x 이퀄 3이죠. 최고체 부호 양수니까 아랫볼록 3 이상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프라서 나중에 또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 그림을 보니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이거 어찌 구할 건데 이 둘이를 연립해야 된다고? y는 x라는. 근데 다짜고짜 y 이퀄 x랑 연립하는 게 아니라 언제 그게 가능하냐? f와 g가 역함수 관계이면 그게 가능한 거야. 뭔 소리죠? f와 g가 역함수 관계일 때는 교점이 y 이퀄 x 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g가 f의 역함수가 아니라면 꼭지점은 요런 데서 교점은 요런 데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역함수일 때만 반드시 y 이퀄 x 위에서 생기게 됩니다. 교점이 y 이퀄 x 위에 생깁니다. 역함수일 때만. 단원이니만큼 역함수 관계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함수 찾는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겠고, 좀 귀찮아. 내 맘 같아서는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근데 내 맘 같아서 이게 역함수인 것 같은데 한번 돌다리 두들겨 보고 싶어. 그럼 뭐 하시느냐? 진짜 역함수네. 역함수식 찾았어?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뭐 하냐면은 혹시 교점까지 찾았니? 교점이요? 아니. 내가 지금 찍은 게 교점인가봐. 내가 지금 간이 불렁불렁. 교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역함수가 되는지 실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대응관계를 써보자고. F4의 값이 계산하기가 좀 쉬워서 얘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F4의 값이 얼마 나옵니까? 둘 다 4. 4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건 또 이상했다. 왜? 재미없다고 했잖아. GX도 4 나오나? 아이 감이 너무 좋아서 문제야. 7을 하자. 7. 교점이 4야. X 7 넣어볼게요. 다 나오는데. F7 하면은 루트 4 더하기 3이니까 5죠. 뭘 보라는 거냐? G5의 값이 7인가? 7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25 마이너스 30 더하기 12 37 빼기 30이니까 7 대응관계 성립하는 거잖아. 네. 그럼 역함수 땅땅땅 되는 거고 네. y 꼴 x의 교점 둘 중에 하나 잡고 y 꼴 x의 교점을 찾는데 그게 4,4입니다. 그러니까 G가 F의 역함수라는 거. 네. 확인해 보니까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더라. 그러면 3,3과 4,4의 저거 거리는 얼마? 루트 2. 루트 2 끝. 루트 2. 루트 2다. 루트 2라고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이렇습니다. 이래봐요. 왜 루트 2였어요? 1,1과 2,3. 3,3과 4,4였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야. 개소리라고. 와, 이 새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야? 오늘 집을 보낼 거 많이 나왔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냐고. 쌤 그래, 목소리. 어머니도 이거 목소리 꾸면 하시지? 컴마, 진짜 이 목소리 아닌 거 알지? 3,3, 4,4잖아요.
1이다 이거. 정사각형이 아니야. 정사다리권? 아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야. 맞아.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그래 멍청한 새끼야. 니는 뭐야? 어이. 안 그렇죠. 솔직히 그거 하나 안다고 친구를 멍청한 새끼인 거 왜? 이렇게 괜찮아요. 폄하하고 게임하면은 제가 또 갈굼 같기 때문에 나 아무 소리 안 하더라 니한테. 돈 줄게 둘이 PC방가. 네 저요. 짠! 자! 돈안 줘도 큰 돼요. 그림 마지막 큰 그림 집중. 마지막 함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찾아가면은 쉽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은 단순하게 헤헤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규칙들을 찾아가야 돼. F1의 값은 1이래요. 네. 자,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하면 늘 착각하고 선입견 갖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걸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함수는 아니야. 때로는 함수 중에는 문장으로 정의되는 것도 있어요. fn이라는 거는 뭐 n을 또 y랑 맞출 때 되니까 n을 뭐 3으로 나눈 나머지 왜 이래? 빨리 맞히라는 게시. 보내기 싫은가? 뭐 이런 걸로도 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그려져 간다고. 강제 정근서. 오 갑자기 막 스무스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끝이 자. 짜작짜작거리다가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식을 꼭 찾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F1이 1입니다. 그럼 이거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나 조건 F2에는 F1과 같다. F2n 더하기 1은 Fn 더하기 1과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1과 512 이하 범위에서 해당 범위 안에서 오. 최대값을 찾고요. 그때의 n 값과의 차를 구하세요. 저거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512일 때가 제일 큰 거 아니야? 왜?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뭐 상수 함수 같아. 빙고. 이거 맞아? 빙고. 그래. 뭐라고요? 네. 뭐라고 했어 이제?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질투하지 마. 아마트 F1의 값은 1이니까 512면 512. 규칙을 찾기 위해서 뭐 해탈을 한 마음으로 하나씩 구해가 봅시다. F2는 2예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자, F2는 아 짱나네. 죄송해요. 잘못한 건 안 해?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런 자세로. 아직 2주 남았어. 그런 거만한 자세로. F2는 F2 곱하기 1과 같은 거니까 네. 나 조건 정의에 따라 너는 F1과 같습니다. 네? 문제를 말하고 나 조건 곱하기. 얘기하려. 아 나아졌구나. 있구나. 아 맞네. 그럼 F 그러면 이제 3은 사람 성격 버리게 하네. 와. 이쁘다. 예. 기모. 약간 별자리. 별같게 F3의 값 경우에는 F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칠판이 그래. 어려운 문제니까 천천히 설명하라고. 아하. 아저씨 그 옆집 아저씨가 아가씨한테 작업 거니까 그 아가씨가 하면서 물 위에 낙엽이 한다. 이파리 하나 얹어주는 거. 목마를 때 갈증 난다고 너무 급하게 마시면 체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해가지고 완비했다 아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은데. 몰라? 뭔 말인지 몰라? 몰라요. 명주 나한테 하죠. 그 정도 내가 모르겠어. 미안합니다. 전 모르겠는데요. 저도 몰라요. 명주는 인친구랑 급이 다르니까. 아 뭔데요? 차 마실 때 차디 왕건 보고 이야기죠. 이야기죠. 네? 왕건. 태조 왕건. 태조한 거죠. 최수정이 하이라를 만나니까. 나 그거 배웠는데. 최수종이 하야라를 만난다고요? 아니야 미안해. 진짜. 걔들이 미안. 자 엉령도 했습니다. 엉령도 돌아왔네요.
돌아왔다고 말하는 순간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F3은 역시 마찬가지 나 조건, 두 번째 나 조건. 홀수일 때는 2 곱하기 1 더하기 1 패턴. 그 n의 값에 더하기 1로 가더라. 자, 절대로 결코 512까지 이 단계가 반복되지만은 않습니다. 512까지 계속 이렇게 찾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규칙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은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계속 가야겠지. F4는 F 2 곱하기 2와 같다 쓸 수 있고, 선생님 왜 계속 2 곱하기 2라 하는데요? 나 조건에 나와 있는 게 2n 또는 2n 더하기 1이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는 F1 F2와 같고 다시 F2는 F1과 같다. 이놈아들은 계속 1입니다.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아, 2도 1이고 4도 1이니까 6도 1이겠네. 이런 거 아니다. 짝수는 1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를 가르쳐요 근데. 어? 저를 가르쳐요. 쟤를 못 믿어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선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아직 2n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 있다라는 건데 2가 계속 곱해져 가는 거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F 2의 n거듭 제곱은 F 2의 2의 n-1거듭 제곱이므로 너희들이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2의 거듭 제곱이 늘 1이야. 2의 거듭 제곱은 네. 짝수라고 해서 다 2가 되는 게 아니라 예. F5의 값은 F 2 곱하기 2 더하기 1. 예요. 너는 F2 더하기 1이고 F2가 1이니까 여기서 2 처음으로 값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홀수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F6으로 가면은 3이고 네, F2 곱하기 3 F3이고 2네요. F3은 F1 더하기 1 2라는가? 1, 2, 3, 4. 왜 이게요? F3이 그런 거 없어. F3은 앞서 구한 거. 아 여기 있네. 네. 아 오케이. 되게 자, 그러면 이제 변화돼가는 규칙 패턴들을 좀 눈치채로 가야 돼요. 2의 거듭제곱은 언제나 1이라고 했고 2의 거듭제곱이 아닌 짝수 한번 들먹여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36 정도 큰 값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 규칙을 바탕으로 키워나갈 거니까 F36은 F36 일단 요거 F2 곱하기 18인데. 2 곱하기 18이고요. 너는 F2 곱하기 9와 같고 왜? 18을 다시 이렇게 쪼개니까 그러면 F9와 같은 거네. 예. 그럼 F9가 뭐 얼마겠지. 네. 그러니까 그거랑 일단 값이 같대. F 한 38? 요런 정도로 오면 F2 곱하기 19입니다. 좀 뒤로 가면 값이 커지는 경우는 분명 있잖아. 네. 그리고 연달아 있는 짝수보다는 그래도 홀수 쪽에서 값이 커지는 경향도 있고. 그럼 이것보다는 값이 더 커지겠죠? F19니까 F19는 모르죠. F9보다는 이제 값들이 뭔가 변해갈 텐데, 자, 짝수의 값들은 결국 짝수의 값들은 자기 절반보다 클 수가 없어. 짝수의 값은 자기 절반과 값이 동일합니다. 짝수는. 홀수는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잖아. 홀수의 경우에는 뒤에 1을 계속 더해준다.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값을 계속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짝수에서 변화하는 경우보다 어느 정도 중간치 짝수 표현 좀 그러네. 짝수 값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홀수 값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이로보다 정답에 근접하는 것이 될 거고요. F3은 F1 더하기 1이라서 2. F5는
2는 4 더하기 1이잖아 5라는 게. 그럼 F2 더하기 1인데 F3이 2 맞지? F2 더하기 1인데 F2의 값은 1. 잠깐만, 그럼 왜 또 이게 2지? F3이 2. 네, 이해요. F1 더하기 1이니까. 아, 이거 3이죠. 왜요? 네. 자, F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F2 더하기 1이고요. F2 F2는 F2 곱하기 1, 아 짝수네? 뭐는데요? 아 2네? 1, 2, 3, 3, 3, 4, 4, 4, 4, 5, 5, 5. F7은 2, 3은 6 더하기 1이니까 이게 3이요. F3 더하기 1이고요. 이게 3. 너는 3이고요. F9는 얘도 3. 2 곱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F4 더하기 1. 근데 2의 거듭제곱은 반드시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 2. 1, 2, 2, 1, 2, 3, 2. 뭐야? 왜 하는 거야? 문제는 왜 이래? F11에서는 2 곱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F5 더하기 1 해주고 F5의 값은 앞서 찾은 2였으니까 3 이렇게 값들이 다시 증가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값들이 또 커지는 것도 보면은 이것도 좀 규칙 맞춰 보고로 1이 되는 거였잖아. 자, 1에서 2로 요 부분의 값들 1, 2, 3, 4, 5 그 옆에 거를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 어차피 이게 그대로 옆으로 시프트 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봤을 때 역시 짝수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값이 증가하지는 않네요. 네. 두 개 다 홀수가 돼야지. 저런 거 싫어. 이런 식으로 규칙 얘기하려면 좀 복잡해지네. 그래서 512까지 한 편 뽑아였어. 그러기에는 너무 미친 짓이죠. 250 몇 개를 해야 되나? 해봤는데 저는 이 근성이 있는 거지. 빨리 풀었으면 이제 이런 시간 세이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값이 홀수의 값들이 커져가면은 물론 중간에 작아지는 일도 있고 똑같아지는 값도 있기는 한데 결국 점점 커질 때. F13 요런 데로 가니까 F2, 6, 12 더하기 1 F6 더하기 1 F6은 F3 F3은 2 해서 3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럼 이걸 계속 3에서 반복이 되려나? 언젠간 또 4로 넘어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5로도 넘어갈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언제 그러냐? 언제 그러느냐? 자, 1 더하기 F N 그 N이 그 홀수 N. F1도 1이었고요 F2도 1이었고요 네. 또 얘네 두 개가 1이었지 이런 값들이었잖아. 네.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4가 되는 첫 값을 보고 싶으면은 F1과 똑같은 거 F1과 똑같은 거 근데 3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2니까 아직은 2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1을 더해주고요 또다시 1을 더해줘야지만 4라는 값의 모습이 나오겠죠. 잡소리 내지 마라. 와우. 잡소리 나. 와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설마?
결과적으로 이제 역으로 추적해 내려올 건데 값이 변화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제가 5가 되려면 거기서 플러스 1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런 n의 값이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문제 진짜 이상하네. 그냥 규칙만 보는 거야. 생각해서 안 1 보여요.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f1의 값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f3. 아 그래. 3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f1 그리고 더하기 1로 바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 더하기 f3은 1 더하기 얼마? f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f7. 아 그렇네.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f7은 2 더하기 3 더하기 7이다. f 아 잠시만요. 7 2 곱하기 7 플러스 1 7대요. 5. 뭐야 왜 그렇게 돼? f15가 처음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학교 시험에 나왔다고요. 네. 와. 와 아 미친. 근데 이걸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네들 값의 변화 패턴들을 보는 겁니다. 킹률이 킹대야. 근데 그러면 언제 가장 큰 값이 될 것인가? f 511일 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야. 507에 응. f15 다음에 2배 더하기 1, 2배 더하기 1, 2배 더하기 1, 2배 더하기 1, 2배 더하기 1 계속 이렇게 반복해 가는 거야.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 1밖에 없으니까. 다시 그러면 이런 패턴이 있죠. 1이 3으로, 3이 7로, 15로, 31로, 63으로, 125로, 251 그리고 502. 어구 계산 잘못한 것 같다. 2배 더하기 1 맞습니까? 31, 62 더하기 1, 127. 저기 저렇게 된다고? 2배 더하기 1, 늘 곱하기 2 and 더하기 1로. 그래야지만 함수값이 1씩 증가하니까. 하나씩 다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했잖아. 254, 255고요. 511 n값 최대치로 도달한 거죠. 와.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떻다? F1이 1이고요. F3은 2고요. 3, 4, 5, 6, 7, 8, 9더라 둘의 차 502. 와. 500이에요? 네. 규칙 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500이라고요? 뭐지? 값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클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규칙을 찾으러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쌤 마이너스 500이 아니에요. 최대값에서 그때의 A를 빼시오. 마이너스 500이 어떻게 나와?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M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500이지. 문제가 맞잖아요. 아 예. 답지에 500이라도 있던데. 그냥 답지 500이라 돼 있는데. 그냥 최대값에서 빼서 그래. 내가 답 만들어놨어. 하하. 나 점심 먹고.